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앞에서 수면에 관한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잠이 불량해진 원인 중 하나로 카페인의 기여가 꽤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인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페인을 줄여야 한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카페인을 줄여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카페인은 인류에게 언제부터 쓰여왔을까요? 커피 마시고도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앞에서 소개한 책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요거 그리고 소어 앤슨의 씨앗의 승리라는 책을 내용으로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어 앤슨은 식물학자예요. 씨앗의 승리는 씨앗이 식물의 진화와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쓴 책으로 식물이 만들어내는 카페인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 식물은 커피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는 대체 왜 자기 열매에 카페인을 만들어서 넣어놨을까요? 바로 식물에게는 카페인이 벌레를 방지하는 살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카페인은 달팽이의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각종 벌레의 유충을 말라 죽게 합니다. 커피나무는 어린 잎에서 카페인을 만들기 시작해 그 잎이 자라나 강해지면 그 카페인을 꽃이나 열매 씨앗으로 옮겨 저장하여서 벌레들을 퇴치합니다. 커피나무에 몰려있는 곤충이나 해충을 모두 합치면 900종이나 된다고 하네요. 식물이 벌레가 자기 잎이나 열매를 먹어치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카페인을 만들어 놓으면 인류는 그 잎이나 열매를 따서 차로 우겨 마셨죠. 벌레에게는 죽음의 성분이지만 인간에는 피로를 잊게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오래전부터 차로 활용해왔던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등 대부분의 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차의 효능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어쩌고 하면 대부분 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몸이 이완된다는 효능에 카모마일 같은 일부 차만 카페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벌레에게는 살충제였던 카페인이 왜 인류에게는 피로를 잊게 해줄까요? 우리 몸은 피로해지면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여서 수용체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몸은 쉬어야겠다, 잠을 자야겠다는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카페인은 이 피로물질인 아데노신과 비슷한 모양을 가져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신 달라붙어서 수용체가 아데노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몸 입장에서는 어라? 피로물질 없네? 지금 컨디션 좋은데? 자, 돌리자 움직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은 피로 회복제가 아닌 피로 눈속임제라고 봐야 돼요. 잠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 고농도로 쌓이고 있어도 정신이 또렷하고 깨어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눈속임이죠. 이런 원리로 카페인을 적당량 복용하면 상큼한 느낌이 생기는 건데 아마도 꿀벌한테도 같은 작용을 하는가 봅니다. 식물은 잎이나 열매에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 카페인을 넣어두기도 하지만 꽃의 꿀에도 카페인이 소량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상하죠? 벌레 방지 약품이 왜 곤충을 끌어들이는 용도인 꿀에 들어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카페인의 중독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카페인은 꿀벌을 중독시켜서 계속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꿀벌처럼 아침마다 열심히 카페인을 찾고 있는 셈이에요. 유럽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직후부터였어요. 참고로 커피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아침 식사로 뜨뜻한 에일 맥주에 오트밀을 말아 먹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침부터 식사, 음료 대용으로 맥주를 마시고 종일 몽롱한 채로 살았다면 커피가 주된 음료가 된 이후로는 좀 더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소어 앤슨은 커피는 계몽주의 시대와 아주 잘 어울리는 짝이었으며 정보화 시대, 실내 집중형 생활 방식을 갖는 현대에서는 아예 훌륭한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 커피를 통해 마시게 되는 카페인은 현대 세계를 가능하게 만든 약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언급합니다. 커피콩에는 카페인 외에도 최소한 800개의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 어떤 설명에 따르면 인간 음식 가운데 화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식품을 매일 마시고 있는 것이다. 커피 성분 중에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비슷한 결의 얘기를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슈 워커도 하고 있어요. 카페인은 식품 보충제가 아닌 정신작용제이며 카페인의 섭취는 지금까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규모로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된 실험 중에 하나다라고 썼어요. 매슈 워커가 카페인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침 8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적어도 밤 11시는 되어야 8분의 1 정도로 분해되어 있다는 얘기여서 점심 식사 후나 오후 3, 4시에 추가로 커피를 마셨다면 자야 할 시간인 밤에도 카페인이 꽤나 몸에 많이 잔류하면서 얕은 잠을 자게 한다는 거죠. 실은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공부할 때 책상을 싹 정리해 놓고 향긋한 커피를 탁 한 잔 놓고 있으면 이미 공부 다 한 것 같이 뿌듯해요. 그런데 카페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어느 날 커피를 한번 끊어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커피 없는 실제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느끼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흐느적거려요. 이건 카페인에 중독돼서 실은 허탈 증상을 느끼는 건데요. 1, 2주 정도 커피를 안 마시고 버티면 어느 정도 몸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되긴 해도 커피를 안 마시고 하루를 지나 퇴근해서 돌아오면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웠구나 매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침에 딱 원샷 하나만 마시고 있어요. 정말 노력하는 마음으로 디카페인을 절반 섞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서 커피에 대한 예민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커피를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간의 분해 능력이 매우 좋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 지 얼마 안 되어서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난 커피 마셔도 잠 잘 자 하시는 분들은 평소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서 아데노신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 카페인의 방해에도 잠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수면 압력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몸이 개운한지 아니면 피로에 쩔어 있는 상태로 일어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간의 분해 능력이 탁월한 건지 피로가 너무 누적돼서 수면 압력이 높은 건지를요. 어른의 경우 이렇게 카페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약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고 나면 아데노신 청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카페인을 눈속임에 의지하지 말고 건강한 잠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카페인 관리 한번 해보세요. 이상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주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